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공천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홍 교수님, 우선 한국당이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원 여론조사 아니고요.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을 만약에 당원 기존의 공천 그 과정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현역 의원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소위 여러 뭐 높은 수준의 물갈이 내지는 인물 교체를 지금 그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하자면 현역 의원을 잘라냈느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 각 선거구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유권자들의 힘으로 기존의 어떤 그런 현역 의원 내지는 기존의 어떤 정치권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말하자면 을 잘라내는 이런 수단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당원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조직 같은 걸 다 확보하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유리한데 네. 조금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조금 더라기보다는 저건 많이 불리합니다. 공천 혁명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특히 한국당에 아주 뭐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지역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TK 지역에 네. 유권자들이 현역 의원에 대한 불만 혹은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인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잡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게 물론 지역구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훨씬 더 어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안정된 지역에서 했던 사람들은 지역구 관리를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걸러내기에는 저거보다 좋은 근거가 없죠. 어차피 그분들이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해봐야 이건 되지 않을 거니까 공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근거를 마련한다. 네.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대표급이나 광역단체장 출신들의 공천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이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홍준표 전 대표나 아니면은 지금 김태호 전 지사나 이런 분들 겨냥한 거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하는데요. 뭐 사실상 뭐 두 분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선구처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상당히 좀 정치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 지금 나가야 된다. 아무리 험지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 솔선수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한국당은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아마 지금 그 논리를 내세우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뭐라고 느낄까요? 이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김태호 전 지사나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만약 살아남을 경우에 지금 당내에 그때 앞으로 대권 경선에서 한교안 당대표의 강력한 이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그럼 흠지로 몰아서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국당 입장 차원에서는 좀 더 정교한 플랜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흠지 출마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만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말이죠. 한강을 중심으로 낀 용산, 마포, 뭐 성동 이런 데가 소위 대표적인 서인보터 지역이에요. 상당히 이렇게 경합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한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지사 이런 식으로 딱 대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빅피처를 그려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동의할 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러나 상당히 개별적으로 지금 당신이 거기 포기하고 지금 무조건 이 수도권 가라, 흠지 가라 이런 이야기 해갖고는 그분들의 정치적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에는 조금 힘들어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좀 그야말로 험지를 선택해서 확장을 지어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선택도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당내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얘기 나오는 거지. 구로대 얘기도 나오고요. 영등포을 얘기도 나오고 뭐 강남을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글쎄요. 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사실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황교안 대표의 그 선거 지역구나 혹은 뭐 비례든 어쨌든 간에 네. 이런 문제인데요. 조금 좀 밀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이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들 험지를 보내고 나는 안정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그 당선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네. 그렇다면 이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결정적일 수 있다. 이 굉장히 선택이. 크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 선거는 우리 모두가 희생을 해서 그 소위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지금 선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가 되는 분들이 리더가 되는 분이 나는 살고 다른 분들은 죽는 자리에 가자, 어려운 자리에 가자, 죽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하면 좀 이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건 도덕적 문제다라고 해서 저는 대단히 조금 의아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확정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선을 확실하게 형성을 해서 종로구면 종로구 확실하게 해가지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을 하는 것이 황 대표로서는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당 마찬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다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자진해서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지난 2018년 5.13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임 실장의 포토라인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입법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자, 임 전 실장 입장에서는 네. 과거에도 한번 검찰 수사 때문에 본인이 출마도 못한 적이 있었고요. 고초를 겪었다. 네. 그리고 무죄가 나왔다. 이번에도 과연 나를 입증할 수 있느냐, 나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책임지겠느냐, 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피의자로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장면도 공개 안 하려고는 공개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공개할 이유도 없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자체에서 포토라인을 선 이유는 자신이 할 말을 하겠다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 지금 검찰과 이 싸움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검찰이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장 선거 사건과 관련해서 13명을 무더기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13명 기소자 중에 상당수가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지금 이제 물론 기소 단계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는 청와대 입장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검찰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이 현 정권이 이 관건 선거, 부정 선거를 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싸움에서 만약에 지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 완전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싸움에서 내가 선봉장이 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임 전 실장이 한 이야기에 보면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지금 정치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 불순함.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책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소는 지금 기소된 분들 같은 경우는 기소는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재판에서 무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은 직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혐의 벗을 자신 있다. 는 메시지를 지지층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의도가 얼마만큼 이 관철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임 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태전의 각오를 보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좀 임 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 전 실장이 굳이 공개 출석을 했단 말이죠. 이걸 정치 복귀의 어떤
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아주 그 임 실장의 그 아침에 출두하면서 하는 그 상황을 대단히 그 오만의 극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1년 8개월 전까지 덮어졌던 사건을 그동안 덮어져 있던 사건을 가져왔다. 그거 계속 덮어놓는 게 그게 정치 검찰이죠. 의심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저렇게 당당하다면 그동안은 그럼 왜 출석 안 했습니까? 그동안은 출석 요구를 여렇지 않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또 만약에 저 얘기를 타당하게 우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 한 인사를 전부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그래서 수사한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좀 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싹 물갈이 다 해놓고 수사할 수 없게 손발 다 잘라놓고 입증 못하면 네가 책임져라. 이게 얼마나 뻔뻔한 얘기입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법치주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감히 국민을 뭘로 보기 때문에 보기에 저런 그런 이 망발을 지금 입에 담습니까? 서로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심이 있다면 선거 개입,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든 가능성에 의심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모든 윤석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손발을 다 잘라놓고 이제 안심이 되니까 내가 나와서 나 입증 못하면 너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소환에 불응했다라는 부분은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소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와 허정영 오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